안녕하세요 여러분, 경선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좀 잠옷 바람으로 찾아오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소소하게 이야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제 제가 곧 있으면 가을이가 나오기 때문에 가을이를 낳고 산후조리원에 가서 쓸 스킨케어 제품하고 색조 제품을 같이 한번 챙겨보려고 합니다. 벌써 제가 가을이를 가진 지 거의 10개월이 다 돼가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임신의 모든 과정을 거친 느낌이랄까요? 저는 초기에 임신했었을 때 입덧이 좀 나름 심한 편이었는데, 그때는, 그 당시에는 이 정도면 그래도 중간쯤 아닐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어요. 왜냐면 맘카페 같은 데를 가면은 진짜 간혹 그 아기 낳을 때까지 입덧했다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그래도 나 정도면 한 중간쯤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의도치 않게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제 친구들 중에서도 되게 임산부들이 많이 생겼어요. 근데 그 주변을 보니까 나 정도면 되게 입덧이 심한 거였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진짜 기억에 남는 게 김치말이국수가 너무 먹고 싶었는데, 이제 새벽 3시에 김밥 천국 그 24시인데를 찾아가지고 오빠랑 갔어요. 막상 음식이 나오니까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한두 입 먹고 그냥 음식을 한 30분 바라보고 있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못 먹고 나왔는데, 그게 집에 오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왜 그럴까 이러면서. 그래서 오빠한테 나무젓가락 좀 가지고 오라고 해가지고 진짜 울면서 나무젓가락 한 2개 정도를 막 진짜 잘근 힘으로 부셨던 그런 기억이 있거든요. 이게 내가 너무 열이 받는데 어딘가에 표출을 할 수가 없으니까 진짜 열받아가지고 나무젓가락을 있는 힘껏 막 2-3개 정도를 부러뜨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 생각하면 너무 어이가 없어. 그렇게 초기를 보냈고, 저는 딱 이제 모든 산모들이 거의 다 대부분 평균적으로 16주에 입덧이 끝나는데, 저도 16주부터 확 괜찮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조금 유튜브도 다시 하면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졌는데, 그래도 중기는 나름 좀 버틸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외출도 좀 자주 했었던 것 같고, 나름 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신 전 컨디션이나 몸 상태처럼 돌아가진 않지만, 그래도 내가 초기를 겪었으니까, 그 힘든 시기를 겪었으니까 중기쯤이야 뭐 이제 안정도 되찾았고, 뭐 입덧도 조금 살만해졌고, 이래서 나름 잘 보냈던 것 같아요. 저 이렇게 좀 거만하게 이렇게 기대셔도 되나요? 그리고 후기 때는, 후기 중에서도 초반에는 조금 살만했어요. 근데 이게 후기의 중기쯤, 후기의 중반쯤 들어가게 되니까 갑자기 다리에 쥐가 너무 많이 나기 시작하면서 진짜 심할 때는 왼발 오른발이 번갈아 가면서 연속으로 5번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자다가 왼발에 쥐가 나요. 그러면은 옆에 있는 오빠를 막 깨워요. 그래서 오빠가 막 이제 주물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쥐가 풀렸다 하면은 오른발에 막 쥐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빠 오른발 이래서 막 오른발에 또 막 주물러요. 그래서 좀 괜찮아졌다, 이제 오빠 안 주물러도 될 것 같아 하면은 다시 또 왼발에 쥐가 나요. 그렇게 한 5번씩은 왔다 갔다 했던 적도 있었어요. 네. 그리고 이게 다리가 너무 피가 안 통하고 저리다 보면은 이제 다리가 쥐가 나는 걸 넘어서서 덜덜 떨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자고 일어나서 오빠가 저한테 이렇게 다리를 떨면서 자 이렇게 물으면 다리가 너무 저려서 덜덜덜 저절로 떨린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만큼 후기에는 저는 다리 저리는 게 제일 힘들었고, 그리고 그 다음이 배뭉침. 배도 좀 자주 뭉쳐서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가끔씩 자궁 수축이 와요. 그거는 아파요. 배가 뭉치는 거와는 다르게 조금 아프기 때문에 진짜 걸어가다가 갑자기 이러면서 멈추고 이렇게 인상 쓰고 있고 이랬던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어요, 이제. 네. 근데 뭐 병원 가서 물어보면 다 정상이고, 그게 1시간에 3번인가? 이상 자궁 수축이 되면은 병원을 와야 되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서 정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진짜 스킨케어를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거부터 먼저 소개를 할 생각은 없었지만 방금 뭉치가
이거를 아작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부터 먼저 소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다시 사서 제가 채워 놓겠습니다. 사실 저도 당연한 거겠지만 산후조리원에 가는 것도 처음이고 아기를 낳아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래서 유튜브 같은 거를 좀 찾아보긴 했는데 거기서 항상 꼭 챙기라고 추천하시는 게 립밤이더라고요. 진통이 오고 그러면은 의도치 않게 입으로 숨을 되게 많이 내쉬게 되는데 그러면 입술이 정말 바짝바짝 말라가지고 꼭 립밤을 두둑하게 발라줘야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원래 립밤을 이거 2개를 굉장히 잘 썼거든요. 근데 더 페이스샵은 되게 오래가는 대신에 즉각적으로 뭔가 입술이 확 변하지는 않아요. 근데 효과는 개인적으로 더 좋았던 것 같고 이 라네즈 립 슬리핑 마스크는 즉각적으로 입술의 각질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그런 효과가 있고 개인적으로 향이 너무 좋아서 잘 때 바르고 자기가 좋아가지고 잘 썼는데 이거는 아무래도 팟타입이다 보니까 밖에서 쓸 때 이제 면봉을 쓸 수 없고 손으로 파내서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할 것 같아서 이번에는 이 더 페이스샵을 챙겨가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맞아 파우치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파우치는 제가 여행 다닐 때 이거 진짜 자주 쓰거든요. 이거 빅토리아 시크릿 제품인데 이거 안에 작은 거 하나 있고 또 작은 거 있고 그래서 3개를 세트로 해서 판매를 하고 저는 이거 아마 2개 정도 챙겨서 갈 것 같아요. 이게 전부 다 비닐이어가지고 물에 젖어도 그냥 닦아내고 바로 캐리어 같은 데 넣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행 갈 때에도 잘 쓰는 항상 스킨케어 제품이나 바디워시나 뭐 샴푸 이런 거 잘 챙겨서 다니는 파우치예요. 어쨌든 립밤은 저거를 사서 넣을 거고 그 다음은 폼 클렌징. 폼 클렌징은 이 뉴트로지나 딥 클린 하이드로 쿠션 클렌저 이건데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폼 클렌징을 한 4개 정도로 바꿔봤거든요. 근데 진짜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얼굴에 다 뭐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쓰던 걸로 다시 돌아가서 이 뉴트로지나를 열심히 사용을 했었기 때문에 이것만 이렇게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이게 항상 1+1인가? 그거를 그냥 묶어서 파는 건지 1+1인지는 모르겠지만 2개씩 판매를 하기 때문에 하나는 집에 놓고 가고 하나는 챙겨서 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은 팩 종류를 챙길 건데 팩은 다 이렇게 아비브 걸로 챙겼거든요. 제가 아비브가 굉장히 잘 맞아요. 근데 어성초 라인이 굉장히 잘 맞았기 때문에 어성초 라인 7개 그리고 이거는 아쿠아핏 라인 이렇게 4개를 사실 사놨는데 한 개는 제가 어제 써버려가지고 이렇게 10개를 챙겨가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산후조리원이 수유 콜 오고 이러면은 되게 정신이 없대요. 그래서 팩을 붙이다가도 떼고 막 달려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은 팩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해서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이포 알로제닉 모이스처라이징 크림 보습 패드 이거를 챙겼고요. 이거는 제가 쓰는 하이포 알러제닉 시카 거즈 패드와는 다르게 조금 더 크림 같은 제형으로 나와서 그냥 간단하게 팩을 해주기 좋고 그리고 이거는 거즈 패드가 아니라 면 같은 패드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패드도 되게 크고 패드 자체를 모양을 좀 이렇게 늘려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내 얼굴에 맞게 이렇게 착착 붙여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챙겼습니다. 이거는 팩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그 다음은 스킨을 가져왔는데 스킨은 좀 민망하긴 한데 이니스프리의 블루베리 리밸런싱 스킨을 챙겼고요. 이거를 저는 진짜 많이 써요. 임신 기간에도 한 4통? 5통 정도 쓴 것 같은데 저는 이거를 피부 얼굴에 3스킨, 7스킨도 자주 하지만 바디로션을 바르기 전에 즉각적인 수분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몸에도 그냥 진짜 막 바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진짜 빨리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예 대용량 한 통을 다 챙겨갈 예정이고 제 기억으로는 이거 아마 한 3분의 2 정도 다 쓰고 나올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조리원을 보통은 2주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조금 겁먹어가지고 3주를 하고 싶다 해서 3주를 했기 때문에 조금 남들보다 일주일을 더 오래
쓰니까 그만큼 스킨케어를 오래 쓸 것 같아서 그냥 이렇게 대용량 하나를 맘 편하게 마구마구 쓰려고 챙겼습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이것도 하나 챙겼는데 이거는 제가 임신 때 여기에 파 성분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못 썼는데 저한테 사실 굉장히 잘 맞는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아예 새 제품을 하나 사서 이것도 넣어갈 예정이고, 이거 열어보면은 이렇게 새 제품이에요. 아직 실이 붙어 있는데 솔직히 저는 지금 산후조리원이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정신없고 뭘 어떻게 하는지 아예 감도 안 오기 때문에 정말 바쁘다면 이거 하나로 이렇게 쓱 닦아내고 다른 거 하나 빨리 발라버리려고, 피부에도 물론 잘 맞기 때문에 이거를 챙겼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파 성분 때문에 각질 제거도 되다 보니까 저는 평상시에 각질 제거 제품을 따로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챙겼고, 그리고 이게 다른 패드들보다 두께가 굉장히 얇아요. 그렇기 때문에 부담 없이 그냥 막 닦아낼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굉장히 잘 써요. 평상시에도. 임신 때만 못 쓰고 그 전에 계속 꾸준히 잘 사용했던 제품입니다. 그 다음 사용해줄 제품은, 그 다음 챙겨갈 제품은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라이트 앰플인데요. 이거는 제가 사용을 했었을 때 굉장히 피부의 건강을 되찾아주는, 피부를 되게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제품이어가지고 아예 산후조리원에 챙겨가려고 쟁여놨던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꼭꼭 챙겨갈 예정인데, 저는 프로폴리스가 굉장히 잘 맞아가지고 이 제품도 진짜 금방금방 한 통을 비우기 때문에 이것도 이렇게 본품으로 한 개를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것도 근데 이렇게 챙겨가도 진짜 금방 쓸 거예요. 이건 너무 금방 써가지고 빨리 아마 다 쓰고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제형이 되게 끈적여요. 제가 사용해본 앰플 중에서 제일 무겁고 제일 끈적였던 앰플이기 때문에 그냥 산후조리원에서 쓰기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앰플을 메이크업 전에는 절대 쓰지 않는데, 산후조리원에서는 뭐 3주 있으면서 외출을 한 2번 정도 할까요? 그럴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이거를 맘 놓고 팍팍 쓰고 피부를 좀 튼튼하게 해서 오려고 합니다. 그 다음 챙겨갈 제품은 록시땅의 이모르텔 리셋 오일 인 세럼을 챙겨갈 건데, 이것도 약간 제가 예전부터 산후조리원 갈 때 꼭꼭 챙겨가야지 했던 제품 중에 하나거든요. 진짜 출산 가방 쌀 때 꼭꼭 챙겨가야지 다짐했던 제품이 이거하고 아까 코스알엑스 프로폴리스 앰플이에요. 제가 임신하고 나서는 탄력 개선, 주름 개선 이런 제품을 하나도 못 썼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잔주름이 진짜 많이 생기고 얼굴에 탄력이 없어진 게 정말 많이 느껴져요. 근데 이게 이제 아무래도 리셋 오일인 세럼이니까 탄력을 예전으로 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꼭꼭 챙겨가야지 마음 먹었던 제품이고, 이게 좀 제형이 신기하게 생겼는데 안에 보면은 노란색 알갱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란색 알갱이가 오일 캡슐이고 그 밖에 있는 투명한 제형이 이제 세럼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바르면서 캡슐이 터지고 섞이면서 이제 같이 발리게 해주는 그런 원리인데, 이게 오버나이트 리셋 오일인 세럼이기 때문에 저녁에 바르는 용인데, 사실 조리원에 있으면 2-3시간에 한 번씩 수유콜이 오고 하기 때문에 뭐 딱히 저녁이다 낮이다 이런 개념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마음껏 쓰고 오려고 챙겨갑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크리미크의 프레쉬 프레스드 안티 링클 오버나이트 부스터인데요. 제가 이번에 산후조리원 스킨케어를 싸면서 약간 컨셉을 정해놓긴 했는데 저의 컨셉은 탄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챙겼고요. 이거는 되게 특이해요. 뒤에 호일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일 부분을 뜯으면은 고무의 약간 스포이드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호일을 뜯고 스포이드를 누른 상태에서 흔들어서 안에 그 액체가 섞이게끔 만든 다음에 이거를 가장 효과 좋을 때는 7일, 최대 14일을 넘기지 않고 뭐 저녁에 2-3방울씩 쓰는 그런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너무 쓰고 싶었어가지고 막 알아보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까지 자세하게 알게 됐는데, 어쨌든 이거는 원래 근데 기존에 그 노란색 비타민C 앰플이 먼저 나왔었어요. 근데 저는 진짜 비타민C 들어간 거는 대부분 잘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안 썼는데, 이거는 그래도 주름 개선 안티 링클 제품이니까 진짜 꼭꼭 써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이게 7일에서 14일 정도 쓴다고 하니까 이렇게 2개를
챙겨갑니다. 이거는 진짜 무슨 일이 있어도 저녁마다 꼬박꼬박 바르고 자는 습관을 들이려고요. 지금 말고 산후조리원에서. 그 다음 이제 뭐 앰플이나 세럼 종류는 다 챙겼으니까 크림으로 넘어가 보자면 좀 가벼운 제형부터. 이거는 빌리프의 더 트루크림 아쿠아밤인데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제가 써본 수분크림 중에서 가장 수분감이 높고 가장 가벼운 제형에 가장 쿨링감도 있고 약간 이런 제형이어가지고 조리원은 산모들 뼈에 바람 들어가지 말라고 되게 덥게 해놓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열감을 식혀줄 때 쓰려고 막 바르려고 이거 대용량이랑, 그리고 이거는 사실 가을이 거 사고 받은 건데 아토팜 수딩 젤 로션, 이거를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열감을 좀 내려주기 위해서 수딩 제품을 챙겨가려고 해요. 그 다음 크림은, 이거는 솔직히 조금 고민 중인 게 지금 워낙 잘 쓰고 있는 제품인데 이만큼만 남아있어가지고 이거를 다 쓰고 갈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맘 같아서는 챙길 마음인데, 메이크프렘의 세이프미 릴리프 베리어 크림이고요. 이게 판테놀하고 세라마이드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피부 장벽 강화 이런 건데, 만약에 이거를 조리원 가기 전에 다 쓰고 가게 된다면 저는 이니스프리의 퍼스널 원크림 베이직 리치, 저는 B3 제품이고 이거를 챙겨가서 쓰고 올 것 같아요. 이게 성분이 굉장히 순하고 이니스프리가 언제부터 퍼스널 그런 걸로 해가지고 마이 아이섀도우 팔레트 뭐 마이 뭐뭐뭐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 취향에 따라서 그리고 제 피부 타입에 따라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만든 크림이기 때문에 가져가면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를 취향적으로 선택을 하다 보니까 제형이 약간 이거랑 이 메이크프렘 제품이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이게 베이직 리치인데 정말 이게 딱 베이직 리치 같은 제형이어가지고 둘 중에 하나만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시카 제품인데 이것도 메이크프렘 제품이거든요. 근데 저 메이크프렘 제품이 진짜 잘 맞아가지고 이거는 일부러 가져가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임신을 하고 아기를 낳으면 피부가 한번 확 바뀐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질 것 같기 때문에 시카 크림을 이렇게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정말 한 번도 써보지 못했던, 왠지 아이크림은 정말 다 주름 개선이잖아요. 그래서 쓰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딱히 그런 정확한 이유는 없어요. 그냥 아이크림이라고 하면 굉장히 주름 개선에 탄력 개선 이런 거일 것 같아가지고 불안한 마음에 그냥 정확한 이유도 없이 내 마음대로 바르지 않았는데 어쨌든 이제는 써보려고 이 에스티로더의 아이밤 크림을 챙겼고요. 저는 오늘 이렇게 챙긴 산후조리원 스킨케어 제품을 정말 아끼지 않고 팍팍 쓰고 올 예정이에요. 정말로. 남겨와서 뭐 좋을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정말 주름 개선, 탄력 개선을 미친 듯이 관리하기 위해서 팍팍 쓰고 오려고 합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스킨케어는 다 챙긴 것 같은데, 사실 스킨케어를 조금 더 무겁게 챙길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가을이가 나오는 시기가 이제 6월이잖아요. 근데 6월이면 지금 날씨를 보아하니 정말 더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겁게는 챙기지 않을 것 같아서 이 정도까지만 챙기는 이유도 있고, 또 하나 믿을 만한 게 이거를 챙겨가거든요. 이거는 진짜 성분이 보면은 99.8%가 쉬어버터로 이루어진 제품인데 저는 튼살 크림으로 이거를 썼거든요. 주변에서 배를 만지잖아요, 이제 가끔씩. 그러면 가을이가 발로 이렇게 꾹 밀어요. 그러면 배가 정말 이렇게 동그랗게 나오다가 발을 미는 부분만 이렇게 볼록, 약간 혹처럼 이렇게 볼록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거를 만지는 재미가 요즘 쏠쏠해요. 근데 정말 웃긴 게 그 발 미는 부분을 가라 이러면서 이렇게 쓰다듬어 주잖아요. 그러면 발이 이렇게 살짝살짝씩 다시 들어가요. 어쨌든 이거를 다영이가 진짜 많이 추천을 했어요. 그리고 주변에서도 정말 많이 추천을 하기도 했고 해가지고 저는 배에만 발라가지고 조금씩 썼기 때문에 이게 세 통째이긴 한데 어쨌든 이거를 챙겨가기 때문에 크림이 조금 보습이 부족하다 싶으면 이거랑 섞어서 사용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보습이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거를 얼굴에 살짝살짝 발라주기 때문에
그때 가서 보습이 좀 부족하면은 가지고 간 이런 크림에 조금씩 섞어서 사용을 해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튼살 크림 같은 경우에는 임신을 했을 때 배가 막 나올 때도 많이 발라줘야 하지만 아기를 낳고서도 한동안은 발라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챙겨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클렌징 워터. 클렌징 워터는 사실상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외출을 안 한다면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제 성격상 외출을 조금은 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쓰는 바이오더마 이 미니 사이즈 클렌징 워터를 챙겨가려고 하나를 구입을 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씻어내지 않아도 되는 클렌징 워터이기 때문에 더욱더 빨리 급할 때 막 지우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더욱더 이걸로 챙긴 것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스킨케어를 챙겼고 이제는 색조. 혹시나 모르니까 그리고 가끔씩은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다고 해서 저는 색조 제품도 정말 간단하게 최소화만 해서 우선은 챙겼는데 첫 번째로는 쿠션. 쿠션은 저의 기준이 뭐였냐면은 컨실러 필요 없이 뭐든 적당한 근데 대신에 지속력은 조금 어차피 금방 하고 금방 지울 거기 때문에 지속력은 보지 않고 뭐든 중간은 하느냐 이거를 봤기 때문에 커버력도 중간이었고 베이스나 이런 거 없이 다른 거에 도움 없이 피부 표현이 중간은 하느냐 그것도 중간이었던 나스의 이 쿠션 나스 내추럴 레디언트 롱웨어 도빌 쿠션을 챙겼고요. 이거는 제가 써보니까 무너짐이 물론 있는데 뭐 딱히 모공 베이스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다른 프라이머가 필요한 것도 아니었고 그냥 뭐든 딱 중간인 것 같아가지고 무너짐 상관없이 이 쿠션을 챙겼고요. 그 다음은 이 쿠션을 했을 때 파우더는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파우더를 브러쉬까지 막 챙기고 이러기가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가지고 제가 평상시에 쓰는 파우더들을 조금 뒷전으로 미루고 이 에스쁘아의 퍼펙트 올 컨트롤 프레스드 파우더를 가져왔는데 이거는 이렇게 2단으로 열리면서 밑에 퍼프가 이렇게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 퍼프를 쓰려고 브러쉬를 쓰지 않고 짐을 최소화하면서 파우더를 쓸 수 있게 만들려고 이거를 챙겼습니다. 이거는 근데 되게 퀄리티적으로도 괜찮아요. 입자가 되게 곱고 유분도 잘 잡아주고 하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망설임 없이 이거를 챙겼고 그 다음은 눈썹은 이렇게 2개만 챙겼는데 슈에무라 하드 포뮬러 실브라운이랑 아나스타샤 브로우 위즈를 챙겼습니다. 이렇게 2개면 저는 평상시에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시다시피 어차피 다른 거 잘 안 쓰잖아요? 그래서 이거 2개를 챙겼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임신을 하고 나서 염색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앞머리 한 번 자르고 여기 전체 머리 한 번 살짝 자르고 이거 말고는 한 적이 없어가지고 지금 거의 여기서부터 여기 이 정도? 까지는 그냥 완전 제 자연 머리거든요. 그래서 브로우 마스카라는 챙기지 않았고 블러셔를 정말 빼놓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 이번에 LB 이게 이번에 한국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색도 굉장히 취저거든요. 제가 지금 바른 이런 색이기 때문에 이거를 챙겼고 이거를 챙긴 이유 중에 하나는 블러셔의 색상을 맞추다 보면은 좀 연한 색상을 찾게 되니까 입술에 쓰면은 누디하거나 아니면은 너무 입술에 쓰는 색으로 맞추다 보면 블러셔가 너무 진해지는 그런 중간 색상을 찾기가 힘든데 이거는 블러셔에 써도 적당하고 입술에 써도 적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냥 약간 멀티템으로 쓰려고 이거를 하나 챙겨가고 립 제품이 하나면 너무 아쉽잖아요. 그래서 릴리바이 레드의 앙큼 라이어 코팅 틴트 성숙한 체리인 척을 하나 챙겨가려고 합니다. 이거 색이 너무 데일리로 쓰기 좋은 예쁜 색이어가지고 이거 하나 챙겨가려고요. 이게 딱 그 농도에 따라서 진하게 바를 수도 있고 연하게 바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제품 안 챙겨도 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아 그리고 화장솜은 제가 지금 이렇게 비닐에 싸놨는데 필리밀리의 2분의 1 화장솜이거든요. 근데 저는 화장솜 팩은 안 할 것 같아요. 어차피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더마토리나 이런 거 팩을 챙겼기 때문에 화장솜 팩은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깔끔하게 쓸 수 있는 필리밀리 제품을 하나를 챙겨놨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챙겨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이거 이지피지의 아쿠아 카밍 스틱인데 굉장히 쿨링감과 수분감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런 스틱 제품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화장하기 전에 이거를 굉장히 잘 썼는데 아무래도 좀 아기를 낳고 나면은 많이 부어있을 것 같아서 뭐 마사지 이렇게 롤링하면서 수분감도 빠르게 줄 수 있는 이 제품도 하나 챙겨가야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가을 낳기 전 산후조리원 스킨케어를 챙겨봤는데 모르겠어요. 너무 떨려요. 아니 이게 이렇게 떨릴 일인가? 그쵸, 떨릴 일이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아주 희박한 가능성이지만 내가 죽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극단적인가? 어쨌든 저의 그렇게 정말 낮은 가능성이지만 저의 목숨과도 바꾸면서도 아기를 낳는 그런 경험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걸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떨리고 무섭고 모르겠어요. 제가 임신했을 때 초기에는 막 엄청 떨려하다가 중기나 후기 초반에는 아무 생각이 없어졌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다시 이제 막 좀 뭔가 정보를 그래도 알아야 되잖아요. 뭐 무통주사나 회음부 절개나 뭐 이런 거를 알아야 되니까 다시 또 막 그런 출산 준비 영상이나 출산 영상이나 이런 거를 보고 있는데 또 다시 떨리는 거예요. 근데 안 보자니 나는 정보를 얻어야 돼. 그래가지고 막 보고 있는데 무서워요, 사실. 무서운데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겁은 먹었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느낌. 내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아마 이 영상이 마지막 영상은 아닐 거예요. 그냥 저의 계획이지만 이거는 이제 제 약간 부탁으로 미리 해놓은 건데 제가 진통이 시작될 때쯤 영상을 비공개로 하나를 올려놓은 상태에서 딱 그 진통이 시작되면은 영상을 풀 거예요, 하나를. 아마 그게 임신 전에 올라가는 마지막 영상일 거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조금 한동안은 쉬겠죠? 쉬고 다시 찾아올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마지막은 아니니까 뭐 이 영상 찍고 스킨케어 이거 산후조리원 쌌다고 바로 병원 가는 거 아니고 조금 영상을 더 올릴 예정입니다.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저 수유복으로 산 건데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잠옷이. 어쨌든 여기까지 영상을 찍도록 할 거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떨려가지고 뭔가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